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2년이 흘렀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더군요.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한 건지 첫째 아들 성우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좋은 곳 알아봤어요. 성우가 보여준 건 고급 실버타운 팸플릿이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호텔 같더군요. 24시간 간병 서비스에 의료진까지 상주한다니까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둘째 딸 미영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한마음으로 권하니 고마웠죠.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이 절 챙겨준다니까요. 실버타운에 견학을 갔을 때였습니다. 정말 깔끔하더군요. 원룸형 아파트에 침실, 거실, 주방이 다 있어요. 공용 식당도 있고 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월 이용료는 350만 원. 비싸긴 했지만 자식들이 낸다니까 미안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그날 바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성우가 가져온 서류더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성우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건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저는 믿고 서명했죠. 내 자식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입주 첫날이었습니다. 짐은 별로 없었어요. 자식들이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 옷만 가져오세요라고 했거든요. 방에 들어서니 정말 깨끗했습니다. 가구도 다 새 거고요.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도 예뻤어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복 받은 거죠. 첫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많더군요. 모두들 비슷한 연배였어요.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죠.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네, 오늘 들어왔어요. 여기 좋아요.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 일이 바쁜데 늙은 부모 돌보기 쉽지 않죠. 이렇게 전문적인 곳에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며칠 지나니 적응이 됐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해서 공용식당에서 아침을 먹어요. 오전엔 건강체조를 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쳤죠. 간병사 선생님들도 친절했어요. 약 시간 되면 챙겨주시고 아플 때도 바로 의료진을 불러주시더군요. 혼자 살 때는 이런 게 불안했는데 여기선 안심이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성우가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응, 좋아.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 다행이네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효자 효녀를 뒀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자랑했죠. 우리 자식들이 이런 좋은 곳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통장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 가방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요. 내 통장이 어디 갔지? 방을 다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혹시 성우가 가져갔나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성우야, 엄마 통장 너가 가져갔니? 네. 아니에요. 왜요? 없어졌거든.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엄마, 나이 드시니까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그러더군요. 저도 그런가 싶었어요.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거든요. 며칠 더 지나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 열쇠도 사라진 거예요. 예전 집 열쇠 말이에요. 만약을 대비해서 가져왔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내가 정말 치매인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니까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기억하거든요. 이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의 가로등이 은은하게 비치더군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자식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뭔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만난 할머니가 제게 물어봤어요. 은주 씨, 혹시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이요? 아, 빈집으로 놔뒀어요. 자식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새를 놨거든요. 그래야 월세라도 들어오니까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집도 새를 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버타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날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성우야,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아, 그거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새라도 놔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엄마, 그런 건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복잡한 거예요. 성우의 대답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자식을 의심할 순 없었죠. 그날 밤부터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제가 서명한 게 단순한 실버타운 계약서일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이 더 있었어요. 성우와 미영이 계약서 이야기할 때 눈빛이 묘했거든요. 마치 무슨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기분이 좋았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단정한 중년 남성이 서 있더군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도연이라고 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은주라고 해요. 한 달 전에 왔어요. 도연이라는 분은 참 매너가 좋았습니다. 말씨도 부드럽고 웃는 모습도 따뜻해 보였어요. 제 남편보다 좀 젊어 보였지만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런데 도연 씨는 언제 오셨어요? 저요? 저는 6개월 됐어요.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있기 힘들어서 왔죠. 아, 저와 비슷한 처지였구나 싶었어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겪어본 사람만 아니까요. 저도 남편을 2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도연 씨 목소리에 진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도연 씨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산책할 때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가끔 정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은주 씨는 자녀분들이 효자시군요. 이런 좋은 곳에 모셔드리고. 그러게 말이에요. 고마운 자식들이죠. 부럽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요.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식 자랑을 하는 게 도연 씨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도연 씨는 정말 신사였습니다.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식당에서 만나면 자리도 양보해 주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도연 씨를 좋아했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맞아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도 친절하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놓였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들 인정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주 씨, 내일 날씨가 좋다는데 시내 나들이 어떠세요? 시내요? 네,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면 기분 전환 될 것 같아서요. 실버타운에 온 지 한 달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좋네요. 오랜만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 씨가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니 세상이 새로워 보였어요. 길가의 꽃들도 예쁘고 사람들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저는 아무 데나 좋아요. 그럼 백화점 갈까요? 거기 좋은 식당도 있고요.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왔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걷기 힘들어하면 쉬자고 하고 목마르면 음료수도 사주었습니다. 마치 아들 같았어요. 점심을 한정식 집에서 먹었습니다. 도연 씨가 계산을 했어요. 아이고,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나온 거니까 당연히 제가 내야죠. 그럼 다음엔 제가 낼게요. 좋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에 또 만날 약속을 한 거니까요. 백화점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도연 씨가 이거 예쁘네요 라고 하면서 스카프 하나를 골라주었어요. 아니에요. 비싸잖아요. 괜찮아요. 은주 씨한테 잘 어울려요. 도연 씨가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워낙 우기시는 바람에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뭐려? 이런 걸로 고마워하시면 안 돼요. 그날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니 기분 전환이 됐고 도연 씨 덕분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거든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은주 씨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날 밤 성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호야, 오늘 좋은 분이랑 시내 구경 다녀왔어. 네, 누구랑요? 여기 사시는 도연 씨라고 참 좋은 분이야. 엄마 모르는 사람이랑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무슨 위험해? 여기 계신 분인데. 신사분이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나쁜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성우의 반응이 차갑더군요. 제가 즐거웠던 하루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며칠 후 도연 씨가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은주 씨, 이번엔 공원 산책 어떠세요? 좋죠. 이번에도 즐거웠어요. 공원에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 씨는 젊었을 때 사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사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운이 좋았죠. 그런데 은주 씨 남편분은 뭘 하셨어요? 우리 남편요? 공무원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죠. 훌륭하시네요. 공무원이면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걸었어요. 도연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이 제게 넌지시 말씀하시더군요. 은주 씨, 도연 씨랑 친하시죠? 네,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도연 씨가 여기 온 지 6개월이라고 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저는 여기 1년 넘게 있는데 도연 씨는 한 달 전에 봤거든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도연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혹시 잘못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제가 기억력만큼은 좋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도연 씨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별것 아닌 일인데도 신경이 쓰였어요. 그날 밤 또 성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 도연 씨랑은 안 만나시죠? 왜? 좋은 분인데.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 많아요. 성우가 또 그런 말을 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 사람 분별력도 없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성우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도연 씨를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도연 씨가 저한테 유독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재산 상황을 자꾸 물어보는 것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혹시 정말 성우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와 알게 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감기 기운인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좀 이상하네. 간병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성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우야,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네, 어디가 아프세요? 어지럽고 속도 좀 메스꺼워.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하네. 알겠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성우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이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혹시 요즘 돈 쓸 일 있으셨어요? 돈? 별로 없는데. 여기서 생활하는 건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뭔가 사신다거나. 아, 지난번에 도연 씨랑 시내 나가서 옷 좀 샀지. 그때 성우 표정이 확 어두워졌어요. 엄마, 그 도연 씨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뭘 조심해? 좋은 사람인데. 엄마는 너무 순진하세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습니다. 많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군요. 별로 없는데요. 그럼 약 드시고 좀 쉬세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멈춰 서더군요. 엄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은행에 좀 들러야 해요. 은행? 왜? 엄마 통장 정리하는 일로요. 이상했어요.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하는 건데 왜 성우가 정리한다는 거죠?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성우가 창구에서 뭔가 서류를 내밀더군요. 어머님,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직원이 저한테 말했어요. 뭘 서명하는 거죠? 통장 재발급 받는 서류예요. 그러고 보니 제 통장이 없어진 지 한 달이 넘었더군요. 새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서명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되는 금액이 꽤 크시네요.
자동이체요? 네, 매월 35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아, 실버타운 비용이구나 싶었어요. 자식들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 없으시네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있는데요? 50만 원 정도요. 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통장에 3천만 원 넘게 있었는데 50만 원밖에 없다고요? 성우야, 이게 뭐야? 엄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집에 가요. 성우가 저를 급하게 데리고 나왔어요. 차 안에서 따져봤습니다. 성우야, 내 돈이 어디 갔어? 엄마, 실버타운 비용이랑 생활비로 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엄마가 서명하신 거예요. 저희가 대신 관리하는 걸로. 그때서야 실버타운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두꺼운 서류 더미 말이에요. 혹시 그게 단순한 입주 계약서가 아니었던 건가요? 성우야, 내가 뭘 서명한 거야? 재산관리 위임서요. 엄마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재산관리 위임서? 네, 저희가 엄마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나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할 거야. 엄마, 이미 서명하셨어요.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해서 곧바로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엄마야. 내 오빠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통장에서 돈이 다 없어졌어. 오빠가 재산관리 위임서 어쩌고 하는데. 그런데 미영 반응도 이상했어요. 엄마, 그거 엄마가 서명하신 거잖아요. 언제 내가 그런 걸 서명했어? 실버타운 들어가실 때요. 미영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한통 속이었다는 말입니다. 미영아, 너도 알고 있었어? 엄마 혼자서는 돈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 말씀하시면 드려요. 내 돈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엄마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방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 돈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성우가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까는 깜짝 놀라셔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라긴, 내 돈이 다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치매라도 오면 큰일 나잖아요. 성우의 말투가 뻔뻔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치매?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어? 아직은 아니지만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 엄마, 서명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30년을 키운 제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날 밤 도연 씨가 찾아왔어요. 은주 씨,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 씨, 저 큰일 났어요. 도연 씨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진 것도, 자식들이 재산관리 위임서 어쩌고 하는 것도요. 그럼 은주 씨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자식들한테 허락받아야 한대요. 도연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너무하죠. 은주 씨 돈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도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라면 절대 참지 않겠어요.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도연 씨의 말에 힘이 났어요.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맞아요. 내가 너무 당하고 있었네요. 은주 씨, 혹시 예전 집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 그것도 자식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것도 팔아버린 건 아니겠죠?
도연 씨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정말 제 집까지 없어진 건 아니겠죠? 내일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자식들을 믿었는데 정말 저를 속인 건가요? 평생 자식들만 믿고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성호에게 전화했어요. 성호야, 우리 집은 어떻게 됐어? 집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럼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 왜요? 거기 가서 뭐 하실 건데요? 내 집인데 가보면 안 돼?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집 정리하고 있어서 위험해요. 성우가 핑계를 대더군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니야, 나는 집에 가볼 거야. 택시 타고라도 갈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언제? 곧요. 하지만 성우는 계속 미뤘어요. 분명 뭔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갔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충격이었어요. 집 앞에 매매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매매 완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 집이 팔렸다는 얘기였습니다. 도연 씨, 이게 뭐예요? 은주 씨, 자녀분들이 집을 파신 것 같아요. 열쇠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안 돌아갔어요. 이미 자물쇠를 바꾼 거였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을 걸었어요. 어머, 은주 씨? 언제 오셨어요? 언니, 우리 집이 팔렸다고요? 네, 한 달 전에 팔렸어요. 아드님이 오셔서 정리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이라고요? 그때가 제가 실버타운에 막 적응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사세요? 실버타운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식들이 효자네요. 효자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호야, 우리 집이 팔렸다면서? 왜 대답 안 해? 엄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언제, 언제 말하려고 했어? 곧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성호야, 그 돈은 어디 갔어? 실버타운 비용이랑 엄마 생활비로 쓸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 왜 나가시려고 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야. 너희들이 권해서 들어온 거잖아. 엄마, 이제 엄마는 저희한테 매달려서 사셔야 해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매달려서 살아야 한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엄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제가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요? 미영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이제 저희가 책임질게요. 미영아, 너까지 왜 이래? 엄마가 너무 순진하세요. 혼자 살기엔 세상이 너무 험해요. 자식들이 한마음으로 저를 가둬버린 거였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으니 어디 갈 수도 없고요. 30년을 키웠는데 30년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런 괴물이었다니요. 그날 밤 도연 씨가 또 찾아왔어요. 은주 씨, 괜찮으세요? 도연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녀분들이 너무 심하시네요. 평생 자식들만 믿고 살았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은주 씨, 힘내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도연 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은 절 버렸는데 남인 도연 씨가 이렇게 위로해 주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가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힘들지? 환청인 걸 알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남편은 자식들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했거든요.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병실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내 휴대폰에 있는 2번 누르면 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냥 옛날 친구들 연락처만 있었고요. 2번이라고 했었지? 갑자기 그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남편의 유품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가져왔나 싶어서 짐을 뒤져봤습니다. 있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낡은 휴대폰이요.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스마트폰을 안 쓰셨거든요. 전원을 켜봤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연락처를 눌러봤습니다. 1번은 집 전화번호였어요. 2번은 이름도 없이 그냥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였어요. 이게 뭐지? 남편이 왜 이 번호를 2번에 저장해뒀을까요? 그리고 힘들 때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했을까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잖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성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분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고 박철수 씨 아세요? 박철수? 철수가 어떻게 됐나요? 아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박철수 아내 은주라고 합니다.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혹시 남편이랑 어떤 사이셨나요? 저는 변호사 김정우라고 합니다. 철수와는 오랜 친구였어요. 변호사라고요? 남편이 변호사 친구가 있었나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철수가 그런 말을 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자식들이 저를 실버타운에 보낸 것부터 재산관리 위임서를 속여서 받은 것까지요. 그렇군요. 철수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네요. 남편이 걱정했다고요? 네, 철수가 생전에 자녀분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자신이 없어지면 부인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요. 남편이 그런 걱정을 했었다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떤 걱정을 했는데요? 자녀분들이 부인의 재산을 노릴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실버타운 같은 곳에 보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정확히 예견한 거였어요. 그래서 철수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부인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요. 정말요? 네, 증거도 남겨뒀어요. 증거요? 네, 부인을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전화로는 복잡해요. 김정우 변호사님이 직접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실버타운에 있어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가겠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철수와 약속한 일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김정우 변호사님이 실버타운에 오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부인, 철수 친구 김정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변호사님과 실버타운 로비 카페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부인, 철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긴 게 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철수가 쓴 편지와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의 손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겠지. 미안해. 살아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마. 김정우 변호사가 도와줄 거야.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이 이런 일까지 대비해뒀다니요. 부인, 철수가 얼마나 부인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남편이 뭘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먼저 이 서류를 보세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았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철수가 만든 신탁이에요. 신탁이요? 네, 부인의 재산 일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예요. 자녀분들도 모르는 비밀 계좌가 있어요. 비밀 계좌요? 네, 철수가 부인 명의로 만들어뒀어요. 7억 원 정도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언제 그런 걸 만들어뒀나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서류였어요. 이건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 파일? 네, 철수가 자녀분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무슨 대화요? 부인을 실버타운에 보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대화예요.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자식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녹음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이에요. 자녀분들이 병문안 와서 나눈 대화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핸드폰을 꺼내서 파일을 재생해 주셨어요. 아버지, 나중에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요. 성우 목소리였어요. 실버타운 같은 데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설득하면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불안하실 거잖아요. 엄마 재산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실 테니까. 자식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요. 그래서 철수가 이런 증거들을 남겨둔 거예요. 증거들이요? 네, 부인이 속아서 서명한 재산관리 위임서는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철수가 미리 공증을 해뒀거든요. 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으로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속은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기 있는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변호사님이 더 많은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철수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뒀어요.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도연 씨라고 아세요? 갑자기 도연 씨가 궁금해졌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준 사람이거든요. 도연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도연이라고 해요. 변호사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인, 그분이랑 친하신가요? 네, 여기서 만났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부인, 조심하세요. 왜요? 그분도 이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실버타운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접근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연 씨도 자식들이 보낸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증거가 있나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모든 게 정리됐어요. 자식들이 저를 속이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도연 씨가 접근한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죽어서도 저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죠. 여보, 고마워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준비해주신 무기로 싸워볼게요. 남편의 사랑이 이제 제 희망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우 변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연 씨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부인, 오늘 도연 씨와 만나실 때 이걸 켜두세요. 변호사님이 작은 녹음기를 주셨어요. 왜요?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혹시 자백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도연 씨가 자식들이 보낸 사람일까요? 확인해 봐야죠. 다음 날 아침, 김정우 변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연 씨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부인, 오늘 도연 씨와 만나실 때 이걸 켜두세요. 변호사님이 작은 녹음기를 주셨어요. 왜요?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혹시 자백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도연 씨가 자식들이 보낸 사람일까요? 확인해 봐야죠. 그날 점심 후 평소처럼 도연 씨와 정원을 산책했어요. 녹음기를 주머니에 숨겨둔 채로요. 은주 씨, 어제 변호사 만나셨다면서요? 도연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남편 친구분이에요. 무슨 일로 만나셨어요? 제 상황을 상담해 봤어요. 도연 씨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상담이요? 재산관리 위임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지만 이미 서명하신 거잖아요. 속아서 서명한 거면 무효가 될 수 있대요. 그때 도연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은주 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잘해주시잖아요. 잘해준다고요? 제 돈을 다 가져가고 집까지 팔아버렸는데요. 그래도 은주 씨를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도연 씨가 자식들을 옹호하더군요. 이상했어요. 도연 씨는 왜 자식들 편을 드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주 씨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요? 그런 게 아니라, 도연 씨, 혹시 성우나 미영이 아세요? 갑자기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도연 씨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모르죠. 만난 적 없어요. 하지만 도연 씨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님한테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역시 그렇군요. 뭐가요? 도연 씨 반응이 이상해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파일을 다시 들어보시더군요. 보통 사람이라면 은주 씨를 도와주려고 할 텐데 오히려 자녀분들을 옹호하네요. 그럼 정말 자식들이 보낸 사람인가요? 확률이 높아요. 한번 확인해 보죠.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사립탐정한테 도연 씨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신 거였습니다. 이틀 후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모든 게 밝혀졌거든요.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변호사를 만났다고? 성우 목소리였어요. 실버타운에 왜 왔을까요? 네, 오늘 만났어요. 도연 씨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둘이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뭔 얘기했는데? 재산관리 위임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주 씨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성우와 도연 씨가 로비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처음 약속이 뭐였죠? 은주 씨가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일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은주 씨가 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만나는 것도 막아야 해요. 충격이었어요. 도연 씨가 정말 자식들이 보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살금살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저를 위로해주던 도연 씨가 거짓말쟁이였다니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젯밤에 성우와 도연 씨가 만나는 걸 봤어요. 정말요? 네, 대화 내용도 들었어요. 변호사님한테 어젯밤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재산관리 위임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철수가 남긴 증거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변호사님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서가 사기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성우한테도 법원에서 통지서가 나갔겠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오후 성우가 버럭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법원 통지서를 흔들어 대더군요. 엄마, 정말 배신감이 드네요. 성우의 뻔뻔한 말투에 어이가 없었어요. 배신?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데? 엄마가 저희를 고발하셨잖아요. 무고죄로 역고발할 수도 있어요. 무고죄? 엄마가 거짓말로 저희를 고발한 거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속인 거잖아. 속였다고요? 엄마가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나는 단순한 실버타운 계약서인 줄 알았어. 그래도 서명은 엄마가 하신 거예요. 성우가 계속 우기더군요. 그때 미영도 왔어요. 엄마,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내 재산을 되찾으려는 거야.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엄마 실버타운 비용도 저희가 내고 있는데. 그건 내 돈으로 내는 거잖아.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미영의 말투도 뻔뻔했어요. 마치 제가 고마워해야 할 것처럼 말하더군요. 너희들이 도연 씨를 보낸 것도 알고 있어. 뭐라고요? 어젯밤에 봤어. 성우가 도연 씨랑 얘기하는 거. 성우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뭐야? 변명해봐. 엄마가 외로워하실까 봐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나를 감시하려고 보낸 거잖아. 감시가 아니라 돌봐드리려고 한 거예요. 돌봐준다고? 속여가면서 성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더군요. 엄마, 어차피 엄마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미영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없으면 엄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자식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제 저희 말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성우의 협박 섞인 말투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자식들한테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갔어요. 자식들도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군요. 법정에서 마주보니 서글펐어요. 제가 낳아 기른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우게 될 줄이야. 재산관리 위임서 체결 과정에서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십니까? 판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원고는 단순한 실버타운 입주계약서로 알고 서명했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님이 답변하셨어요. 하지만 피고 측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기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남편이 남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를 설득하기 쉬울 거예요. 성우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실버타운 계약서에 재산관리 위임서를 끼워 넣으면 모를 거예요. 미영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는 워낙 순진하시니까
글씨 작다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실 거예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식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 녹음은 언제 한 것입니까? 판사님이 엄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고인이 생전에 녹음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증거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판사님의 준엄한 목소리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또한 이도현이라는 인물을 고용하여 원고를 감시한 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변호사님이 도연 씨 관련 증거도 제출했어요. 자식들이 월 200만 원씩 도연 씨한테 돈을 준 내역까지 다 나왔거든요. 피고들은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감금과 유사한 행위로 보입니다. 판사님이 계속 엄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더욱 악질적인 것은 이 모든 계획을 피해자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세웠다는 점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패륜적 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사안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들은 모친을 모시려는 효심에서 효심이라고 하셨습니까? 판사님이 냉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재산을 편취하고 감시인을 붙여 감시하는 것이 효심입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더구나 여기 제출된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변도사님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성우와 미영이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논의하는 녹음이었습니다. 엄마 집 팔면 6억 정도 될 것 같은데 5대5로 나눌까? 실버타운 비용도 엄마 돈으로 내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 법정이 충격에 빠졌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연신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셨어요. 재산관리위임서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판결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편취한 재산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 또한 피고들을 사문서 위조, 사기,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쾅! 판사님이 망치를 내리쳤어요. 결국 1심에서 완전히 이겼어요. 재산관리위임서는 무효가 됐고 자식들은 제 재산을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집 매매대금까지 포함해서 재산 모두를 되찾았어요. 자식들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도연 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어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실버타운에서는 쫓겨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성우가 제게 독을 품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뭘 후회해? 이제 정말 혼자가 되신 거예요. 누구도 엄마를 돌봐주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혼자였어.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엄마가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진작에 나를 버렸던 거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자식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슬펐어요. 평생을 자식들만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다니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줘서 이길 수 있었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어요. 죽어서도 저를 사랑하고 보호해준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남편의 사랑이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항소를 포기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실버타운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은주 씨, 정말 나가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아쉬워하셨어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사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니까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의존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김정우 변호사님이 집 구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부인, 이 아파트는 어떠세요? 좋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이룸짜리 아파트였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50만 원이었어요. 보증금은 제가 낼게요. 부인 돈으로 내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제 돈이 생겼으니까 당당할 수 있었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세 끝났어요. 새 집에 들어서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남편 사진을 거실 책장 위에 모셨어요. 그리고 꽃을 한 송이 놨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자식들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성우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성우. 모르는 분인데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 없어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성우가 울먹였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도 소용없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뭘 후회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우야, 나는 이제 너희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더 이상 전화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오랜만에 제가 원하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한글 서예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은주 씨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편해요. 자녀분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자식들과는 연락 안 해요. 처음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사정을 아는 분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미영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 엄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안 돼. 왜요? 믿음이 깨졌거든. 그래도 저희는 엄마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면 그런 짓을 했겠어? 미영이 한참 울더니 돌아갔어요.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마음을 돌릴 순 없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집 근처 공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벚꽃 구경을 자주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여보, 올해도 벚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벚꽃길을 걸었어요. 외롭긴 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맞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속았을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김정우 변호사님이 안부 전화를 주셨어요. 부인,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철수가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편한테 정말 고마워요. 철수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네, 죽어서도 저를 지켜줬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 진짜 독립했어요.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자식들이 가끔 연락하긴 하는데 만나지는 않아요. 아직도 성우와 미영이 가끔 전화하거나 찾아왔어요. 하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해줬지만 다시 가까워질 순 없어요. 자식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여보, 당신이 준비해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둔 증거와 비밀 계좌, 그리고 김정우 변호사님. 모든 게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요. 답장은 하지 않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제는 남편 제사였어요. 혼자서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여보, 1년 동안 잘 지냈어요. 남편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자식들한테 속아서 힘들었지만 당신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남편 사진에 새 꽃을 올렸어요. 하얀 국화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결국 지켜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세상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저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무엇이든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실버타운의 덫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찾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저를 지켜줬고, 이제는 당당하게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자식들의 뻔뻔한 배신도, 도연 씨의 교활한 접근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법정에서의 통쾌한 승리와 함께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싶지만 저는 이겨냈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말입니다.